고평가 논란이 많았던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틀 만에 시총 9위에 안착하는 무서운 질주를 보이다가 급락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시가총액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한데요. 카뱅 다시 고개를 들지 아니면 더 미끄러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입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카뱅 예. 상장. 고평가 논란 다양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예. 어떻습니까? 오늘 큰 폭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예.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떤 그 흐름들을 보면 예. 제가 금요일 날 동시효과 때부터 카카오뱅크를 지금 3일째 계속해서 쭉 관찰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밸류가 과연 높냐 낮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상장하기 이전서부터 모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장가보다 공모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차치한다 하더라도 결국 수급 논리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된다. 수급. 예, 네. 많은 분들이 현재 카카오가 금요일 날 거의 그 더블 가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가니까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실상은 그렇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때부터 외국인들의 묻지마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약 300여만 주를 시장가로 주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CS증권을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고요. 예. CS증권이 매수 주문을 낼 때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월요일 날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히려 매도세가 나왔고 개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종가는 10%대까지 밀리면서 20%를 반납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10% 올랐던 10%를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마이너스 10%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이게 예. 카카오뱅크가 어떤 플랫폼화되는 업체인지 아니면 은행으로서의 KB은행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상장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수급의 혼란, 따라서 일정 부분 외국인들 중에 일부는 카카오뱅크를 포트폴리오에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우리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것에 대비한 물량을 채워 넣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물량이 채워진 이후부터는 현재 개인들의 수급에 의한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시각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카카오뱅크도 결국 은행이다. 예. 자기가 해봤자 은행인데 맞습니다. 다른 은행보다 어떻게 이렇게 시총이 높을 수가 있느냐. 예. 가치를 두고 좀 논쟁을 벌였는데 수급을 중시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가치를 놓고 보면 가치도 논쟁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론을 하면 BNK 증권에서 전통적인 은행주에 대한 가치 밸류를 따지니까 24,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24,000원. 예, 지금은 온라인상에서는 사라졌고요. 홈페이지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SNS상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은행 가치를 놓고 보면 현재 지금 모든 은행들이 온라인 거래를 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업 대출도 은행들이 다 하고 있고, 현재 지금 토스라는 온라인 전용 은행이 이제 곧 영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대출을 곧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금융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금융. 예, 우리가 지금 카카오뱅크, 저도 이제 카카오뱅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서 카카오뱅크가 독점적인 온라인상의 지위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은행 부분에 있어서 보면 온라인 은행만 하더라도 경쟁이 벌써 제가 말씀드린 업체만 해도 벌써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중은행이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가치를 둬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아니고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 이용하는 게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연 어떠한 가치를 부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 성장성은 있지만 지금 자산으로 어차피 은행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빌려주는 게 이제 자산인데 자산으로 보면 기존 금융 지주회사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돈을 빌려주는 자산도 자본금 대비해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카카오뱅크가 직면한 것은 우리가 예대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카카오뱅크를 정부에서 허가한 것은
기존의 은행과 차별성을 둬야 되겠죠. 기존의 은행이 있는데 카카오뱅크를 허가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들이 하고 있지 않는 중신용, 중금리 대출.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용도가 아주 높은 분들과 아주 떨어지는 분들을 제외한 중간 정도에 계신 신용도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적절한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고신용 부분자분들은 뭐 거의 뭐 1% 미만의 이자를 낸다라고 예를 들어드리고 예. 저신용자 부분들은 거의 10% 넘는 아직도 이자를 지불하시거든요. 예. 그렇지만 뭐 3에서 4%, 5에서 6% 정도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허가를 한 건데 또 한계는 있죠. 이런 부분들이 대손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었던 것들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자본력이 높지 않다 보니 개인들만 대상으로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 단위 대출이 나가줘야 네. 이게 이자가 벌써 단위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은행으로서도의 카카오뱅크의 어떻게 보면 한계다. 그런 부분들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단위 대출을 해야만 이익이 는다고 했는데 기업 대출은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의 이 소상공인들 영세상의 네, 대출하고 또 맞습니다. 경쟁을 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의 시가총액이 합리적이라면 네. 합리적이라면 네. 뭐 KB금융지주의 지금 두 배 정도 거의 됩니다. 되죠? 예. 기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그보다 더 낮은 하나금융지주 경영진들은 다 사표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거죠. 주가를 놓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업의 가치를 놓고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봐야 되느냐인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께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기업 가치가 이만큼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일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수급 논리를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고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금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오늘 상장과 동시에 주가가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 것, 예, 게임주들에 대한 논란. 지금 현재 IPO에 대한 거듭된 논란들이 있고 지금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이 공통점이 뭐냐면 금융감독원이 한 차례 신고서를 반려했었던 기업들입니다. 밸류가 높다라고 금융당국에서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밸류를 따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이런 정도의 밸류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기존의 은행분들이 사표를 내실 게 아니라 기존의 은행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요? 그러한 또 계기도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뱅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기존 금융지주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경영진들 좀 긴장 좀 하셔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매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항 속에 매기를 집어넣는 게 기존 고기들의 생존율을 높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뱅의 기업 실적 자체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2분기 실적이 15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공개 이후에 첫 이제 기업 실적인데요. 예상 실적은 뭐 당연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앞서도 언급하셨다시피 기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전반적인 대출 규모도 작고요. 자본금 규모도 작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8%가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좋은 부분들이 되지만 기존의 대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대손을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는지 거기서 이익을 어떻게 구가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그게 오히려 주가를 새롭게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까지는 다소 미흡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카뱅의 주가가 오늘은 이제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뭐 공모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제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이런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카카오 뭐 워낙 관심이 많은데 카카오 맞습니다. 흐름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카카오라는 집안이 훌륭한 자식들이 많았었던 집안이다. 근데 그 자식들이 이제 분가를 하니까 카카오는 이제 좀 외로운 어르신들만 계시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딘이라는 훌륭한 게임을 갖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이미 분가를 했고요. 이번에 카카오 뱅크가 분가를 했고 이번에 또다시 신고서가 반려되긴 했습니다만 카카오페이가 올 하반기에 상장 예정에 있고요. 이런 식이 된다라면 물론 자회사 실적들이 모회사에게 연결 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삼성물산이라든지 네. 주 SK에서 보여드리듯이 자회사 실적을 모회사로 전이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그 자회사들을 매수를 하지 모회사를 매수하지는 않는 풍토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은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카카오를 사기보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게임을 직접 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게 더 변동성도 크고 수익률이 좋겠죠. 그런 모습에서 본다라면 그래서 지금 현재 거듭된 상장 이슈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15만 원 선을 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플랫폼의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뭐 네이버와 지금 시총을 다투고 있지만 카카오에 조금 높은 점수를 주는 애널리스트들도 좀 많던데요. 오히려 지금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으로 좀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그 네이버가 나서다가 올해 카카오가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네이버가 카카오의 성공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회사 단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그런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만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국내 기업이라는 한계점을 여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막대한 마케팅비를 쏟아붓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은 뭐 국내 이외에는 카톡을 안 쓰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계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상장한 크래프톤. 네. 뭐 이 공모 가격 결정 때부터 조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흐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공모 주식들은 따상이라고 그래서 그 기준가 대비 오늘 49만 8천 원이 기준가였습니다. 공모가? 공모가 대비해서 2배가 올라가고 그 상한가가 가는 예. 그런 모습들을 했는데 예. 역으로 빠지면 10%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10%. 예. 네. 49만 8천에서 10%가 빠지니까 44만 원 정도까지 오늘 주가가 형성이 됐고요. 시초가 그렇게 형성될 수 있다는 그렇게 거죠? 시초가가 이제 안 좋을 때는 10% 마이너스에서. 예, 10% 마이너스까지 빠질 수 있는데 그 선에서 형성이 됐고요. 그래요? 예. 최단에서 형성이 됐군요. 예, 최단에서 형성이 되면서 장중 내내 거기서 더 빠진 그게 이제 오늘 기준가가 된 거죠. 44만 원 선이. 거기서 빠지다가 45만 원 선에서 한 1% 정도 올라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1% 올랐다라고 해서 45만 4천 원에 끝난 것을 화면에서 보고 계신다라고 해서 공모가 대비해서 오른 건 아니고요. 공모가에서 10%가 빠진 거에서 상태에서. 1%가 오른 거다. 시초가 대비. 예,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결국 49만 8천 원의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45만 원이니까요. 단순하게 봤을 때 4만 5천 원씩 손해를 보고 계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모 흥행도 참패를 했는데 예. 첫날 가격도 저렇게 부진하게 끝난 이유 역시 뭐 게임 하나에 대한 의존성 그 그렇습니다. 문제입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지금 게임이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과연 그 후속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그 크래프톤이 이어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의문점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밸류를 이렇게 과다하게 줄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들이죠. 어차피 뭐 공모도 7대1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공모 금액도 한 5조 정도밖에 기타 다른 그 기업들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밖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견된 사항들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 주가 흐름이 미래의 주가를 예단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맞습니다. 오늘 흐름만 보면 네. 투자 청약하신 분들 좀 눈물이 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따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냉정히 말씀드리면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공모를 하면 성공하는 기업도 네. 있고 실패하는 기업도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히 이렇게 대여들급이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보시던 일부 시각들은 분명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크래프톤을 공모할 때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기업이 이제 동시에 청약을 했었습니다. 조그만 이제 중소기업단인데 그 기업이 오히려 청약 비율이 더 높았고요. 그래요? 예, 그게 어제 상장이 됐는데 어제 그 플러스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명하신 투자자분들은 이미 다 분석을 하고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너무 그렇게 대여다라고 그래서 덥석 들어가는 것은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러운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짧게 앞으로 남은
어떤 청약 기업 중에서 어디에 관심을 좀 가질만해요? 일단 에너지 솔루션에 뭐 LG 에너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롯데 렌탈이 받고 있습니다. 롯데 렌탈이요? 렌탈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청약 비율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롯데 렌탈 관심을 가질만하다는 얘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